신의 한 수의 구독, 좋아요, 알림 방법입니다. 보실 영상을 눌러주세요.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 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신의 한 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신의 한 수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제 생각엔 검찰이 고위공직자 사건을 인지하더라도 공수처법을 어겨서라도 공수처에 보고하지 말고, 그 다음에 수사 과정에서 이첩 통보를 하더라도 이첩 통보에 대해서 이첩을 해주지 말고, 그렇게 해서 수사를 하면서, 그러면 공수처에서는 그 수사 검사를 아마 직권남용이나 그런 쪽으로 입건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직권남용을 입건을 당해서 수사를 받더라도 그건 오히려 어떻게 보면 자랑스러운 일일 수 있으니까, 그런 그 조치를 통해서 검찰이 계속 수사를 해나가는 것이 정권의 비리를 수사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의 한 수 홍철기입니다. 최근에 정말 좋은 소식 하나도 없습니다. 문재인 청와대와 추미애 법무부가 완전히 윤석열 총장을 다각도로 압박하고 있습니다. 손발 다 잘라놨습니다. 도대체 이렇게 독재를 할 수가 있는지, 정말 본인들에 대한 수사 이렇게 막을 수가 있는지 정말 여러분들 분통이 터지실 텐데요. 그에 대해서 속 시원히 얘기해 주실 분 모셨습니다. 지난주에 광화문 연단에서 화제를 불러왔던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임무영 전 검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니 정말 퇴직하시자마자 광화문 연단에 올라오는 아주 이례적인 일을 벌이셨습니다. 저는 연단에 가는 줄은 모르고 그냥 부르셔서 갔는데, 갑자기 연단에 올라가라고 하셔서 또 이제 얼떨결에 나가가지고 그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너무 감동도 받았고 또 통쾌하다는 얘기도 있고, 사실 저는 그 자리에서 실제로 듣고 있다가 와, 이거 대박이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희 신혜식 대표가 바로 편집해가지고 올렸더니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처음이라서 서툴러가지고 굉장히 좀 말도 더듬고 그랬었는데 그 좋게 봐주시는 분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그 후로 정말 바쁘셨다고요? 여기저기 불러주시는 분들이 가끔 계셔가지고 제가 지금 개업 준비 중이어서 특별히 일도 없기 때문에 불러주신 데 나가서 물어봐 주신 대로 말씀드리고 그랬습니다. 일단 시청자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실 테니까요. 좀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1991년 3월부터 검사 생활을 시작해서 횟수로 30년 동안 검사 생활을 하다가 지난 1월 7일에 퇴직하고 현재 변호사로 등록을 해서 업무를 시작하게 된 임무영입니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나왔고 사법연수는 17기입니다. 새로 개업을 하시면은 또 아직은 좀 덜 바쁘실 것 같은데 바쁘신가요? 변호사 등록을 했는데 사무실을 정식으로 연 건 아니어서 사무실을 공사 중이고요. 그래서 연락이 오면은 친한 친구, 후배, 선후배들 의논하시면은 어디 카페 같은 데 가서 만나서 얘기 듣고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최고의 주가를 올리셔야 될 텐데 이렇게 신의 한 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얘기를 시작하면요. 조국 사퇴를 현직에 있을 때 촉구하신 바가 있죠. 그렇습니다.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 그 얘기부터 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화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조국 전 장관 본인을 위해서도, 본인과 가족을 위해서도 자제를 하고 자신의 몸이 다치지 않게 그렇게 정리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이제 사퇴했으면 좋겠다라는 글을 올린 건데, 저는 사실은 그렇게 크게 예상은 못했습니다만은 언론의 보도가 많이 돼서 그 바람에 좀 화제가 되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조국과는 동기라는 말이 있던데 사실인가요? 대학 동기입니다. 서로 개인적으로도 아시는 관계인가요? 저희 대학 동기가 좀 숫자가 많긴 많은데, 원래 입학을 364명이 했는데 그 중에서도 대부분 얼굴들은 알고 있고, 저는 대학 때 제법 잘 알고 지내던 친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퇴를 촉구했었던 것이 상당히 신선하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거는
친구 여부를 떠나서 그러니까 저는 그 조 전 장관이 지금 결국은 그 부인이 구속이 되고 본인도 재판을 받게 되고 그랬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좀 너무 그런 어려운 지경에 처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고요. 그래서 암만 해도 그 바둑 둘 때 이제 옆에서 훈수하는 사람들은 더 판이 잘 보인다 그러는데 예. 제가 보기에 그냥 이렇게 있으면은 본인이 다칠 텐데 하는 마음도 있었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공적으로 그 좀 더 적절한 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좀 더 검찰 개혁을 위해서 진짜 개혁을 위해서라면은 정말 검찰 개혁을 진정을 할 수 있는 분이 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뭐 혼재해서 그런 글을 쓰게 된 겁니다. 예, 이어서 얘기를 해보면은 예. 검찰 개혁이라는 명분으로 예, 예. 조국의 일가가 수사를 받으면서 예. 뭐 수사 관행이라는 이름 내지는 또 언론에 대한 예. 피의사실 공표라든지 이런 예. 부분들이 완전히 180도 바뀌게 됐잖아요. 예,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사실 그 이제 검찰 개혁이라는 게 그 크게 보면은 이제 한 세 가지 정도 파트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정치적 중립, 그러니까 제도적 중립성 보장이고, 그다음 두 번째는 검찰의 인권 보호, 세 번째는 검찰이 그 사회적인 거악 세력에 대한 올바른 판단. 이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서 현 정부가 그 중점적으로 검찰 개혁이라고 하면서 그 용어를 통해 가지고 내포한 것이 제 생각과는 좀 완전히 달랐습니다. 예. 현 정부에서 검찰 개혁이라고 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보장을 해야 된다는 생각은 없는 것 같고요. 예. 그다음 두 번째로 인권 보호에 있어서는 이건 제가 좀 이따 길게 말씀드릴 건데 간단히 먼저 결론만 말씀드리면 인권을 보편적으로 전반적으로 다 보호하자는 게 아니라 특정 인권만 보호하자 그런 예. 면이 굉장히 강했고 그다음에 사회적 거악 척결이라는 문제에 있어서는 검찰이 편파적인 수사를 좀 했으면 하는 기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편한테는 휘두르지 말고 적을 향해서만 휘둘러라. 그런 면에서 현 정권이 쓰는 검찰 개혁이라는 용어는 올바른 용어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더라도 그 의미가 일치한다고 합의가 돼서 이제 용어를 사용해야 되는데 현 정부가 얘기하는 검찰 개혁하고 제가 대표한다고 할 수 없지만 일반적인 국민들이 생각하는 검찰 개혁하고는 의미가 완전히 다른 것 같아서 네. 그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특히 인권 문제에 있어서 이제 그 관행이 많이 바뀌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 출석할 때 뭐 비공개 소환을 한다든가 또는 수사 과정을 알려주지 않는 피의사실 공표를 막는다든가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올바른 방향일 수 있는데 사실은 말만 앞서지 현재 진행되는 방향은 오히려 인권을 침해하는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예. 어떤 점에서 그러냐면은 일단 비공개 소환을 볼 때 조국 전 장관하고 그 일가들은 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지하 주차장을 통해서 출입을 했습니다. 네. 대부분은 이제 공개 소환을 해서 중요 피의자들은 누구를 언제 소환한다고 알려주면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대기하고 있고 그런 포토라인에서 카메라를 찍은 다음에 간단한 질의응답을 갖고 들어가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된 이유는 그 종전에는 그런 포토라인이 없고 무제한의 취재를 허용하다 보니까 오히려 피의자로 소환된 사람들이 기자들의 그 질문 공세와 그 또 몸싸움에 함께 휩쓸려 가지고 다치기도 하고 소지품을 분실하기도 하고 그런 사태가 많이 있었는데 예. 그런 것들이 점점 이제 상호 그건 인권 침해적인 행동이다라고 해서 그 검찰 그리고 피의자 그 기자단들의 상호 합의하에 포토라인이라는 게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개 소환이라는 건 사실은 인권을 침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인권을 보호하는 방식입니다. 예. 그런데 비공개 소환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분명히 이맘때쯤 누군가 소환이 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소환하려면 전처럼 이제 질서 있게 포토라인에서 이렇게 서서 하는 게 아니라 다 기자들이 취재 경쟁을 하면서 예. 대기를 하면은 누가 들어올 때 우우 몰려들어서 취재하고 촬영을 하면은 오히려 그 사람은 인권을 침해당하게 되거든요. 네. 그런데 그러지 않고 조국 전 장관처럼 그 일가들처럼 지하 주차장을 통해서 출입을 한다. 그러면은 물론 인권은 보호될 수 있는데 모든 피의자를 그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한 일부 피의자만 그렇게 인권을 보호해주고 나머지 피의자들은 오히려 그 자유로운 취재 경쟁에 맡겨서 좀 우발적인 사태가 날 수도 있고 그런 인권 침해적인 요소를 줄 수 있는 비공개 소환을 하겠다라는 것은 오히려 인권 보호에 역행하는 행동인데 네. 그런 것들을 인권 보호를 위한 개선안이라고 내세운 게 좀 굉장히 본말이 전도된 얘기고요. 그다음에 피의사실 공표 같은 마찬가지입니다. 피의사실 공표는 다들 잘 이해를 못하는데 저도 이번에 사실은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서 공부를 좀 했습니다. 예. 이 피의사실 공표가 우리나라 형법이
프랑스, 독일, 일본을 통해서 이제 개수된 형법이거든요. 예. 그래서 대부분의 대륙법계 국가에 있는 법들이 조항들이 거의 일치합니다. 그런데 피의사실 공표죄는 우리나라 말고 다른 나라에는 없습니다. 그 예. 죄가 없는데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찾아보니까 처음에 이제 제가 국회 기록을 좀 봤는데 처음에 피의사실 공표죄는 제정 형법엔 없었습니다. 예. 최초 형법 제정할 때는 없었는데 재헌 국회의원들이 법사위에서 심의를 하면서 피의자들이 무제한으로 유죄가 확정되지 않았는데 소환당하는 것이 언론에 떠들썩하게 보도가 되고 그런 걸 통해서 이미 명예가 훼손되고 나면은 그 명예를 회복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 피해를 막기 위해서 수사기관 관계자들 을 포함한 영장 판사까지 포함해서 모든 이제 사건 수사 일련 절차에 관여된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알게 된 사실을 기소 전에 외부에 흘리면은 그걸 처벌하자는 법이거든요. 그런데 예. 문제는 뭐냐면은 그 재헌국회 회의록을 읽어보시면 아는데 수사기관 관계자들이 능동적으로 언론에 피의 사실을 흘림으로써 언론 플레이, 속칭 언론 플레이하는 것을 막자는 게 입법 취지지. 예. 기자들이 적극적으로 취재를 한 다음에 그 취재한 내용을 수사기관 관계자들한테 확인을 받는. 원래 기자들이 취재를 하면은 크로스 체크를 하고 예. 뭐 확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확인해야죠. 예, 확인한 데서 뭐 가령 거기서 노코멘트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긍정도 부정도 안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어떤 행동을 하는 것까지 막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자의 취재 활동과 그에 대한 수사기관의 대응까지 막는 건 아닌데 지금 현 정부는 그 피의사실 공표라는 것을 아주 폭넓게 해석해서 그냥 기자들이 취재하는 것조차 피의사실 공표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정말 그렇게 하면은 그것은 인권 보호가 아니라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인데 이런 식으로 본말이 전도되게 거꾸로 가면서 그것을 다 인권 보호를 위한 행동이라고 하니까 현 정부가 검찰 개혁을 과연 진심으로 검찰 개혁을 할 의도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현 정부는 검찰 개혁은 뜻이 없고 검찰을 자신들의 도구화하려는 것인지 그 의도를 비교해 보면은 제 생각에는 도구화 외에는 다른 의도는 없는데 다만 그 명분으로 검찰 개혁을 내세우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검찰을 도구화한다. 예. 정권의 예전 말로 하면 뭐 개로 만들겠다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세게 얘기하면. 주구를 만든다 뭐 그런 의미죠. 그렇다면 이번 정권에서 예. 주구를 만들려는 또 뒤에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목적이 있을까요? 현 정권이 검찰의 주구를 만들려는 목적은 결국은 그런 거죠. 역대 모든 정권이 다 정권 말기가 되면은 정권 내부 비리가 터져 나오고 그 비리에 대한 수사를 통해서 수사 결과가 나오면은 결국 그게 대통령의 레임덕으로 이어지고 강도에 따라서 정권이 교체가 되거나 뭐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현 정부가 검찰 개혁이라는 명분하에 검찰을 도구하려는 제일 큰 이유는 그런 정권의 스캔들이 터져 나오더라도 제대로 수사를 하지 못하게 막아서 그 수사를 방해함으로써 그를 통해서 정권을 계속 유지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은 그걸 막기 위한 사실 뭐라 그럴까요? 도구가 예. 지금 보면은 제도화라는 걸 통해서 여러 예. 단계로 지금 나타나잖아요. 예, 그렇죠. 공수처도 예. 그런 것이고 예. 검경 수사권 조정도 그렇다고 볼 수가 예, 있는 예. 부분이고 예. 사실상 공수처가 생기면은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는 예. 불가능해지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그것만 또 모자라서 예. 또 인사까지도 또 학살을 예, 하고 예, 있고 그렇죠. 예. 거기에다가 또 이번에는 최강욱이라는 사람에 예. 대한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와 법무부가 또 직접 나서서 이렇게 예, 얘기를 하고 예,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런데 결국에 보면 일단 시작은 조국이었던 것 같은데 예, 예. 이제는 조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청와대가 더 중요해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예. 그래서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총장 이하 예. 검사들이 수사하기는 상당히 힘든 상황 아닙니까? 예, 뭐 이제 그 사실은 그 검찰 수사 관련해서 인사도 문제지만은 인사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직제 개편인데요. 예. 직제 개편을 통해서 그러니까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검사의 직접 수사 기능을 대폭 축소시켰고 그 다음에 거기서 모자라 가지고 또 직접 수사 부서를 직제 개편을 통해서 대폭 축소함으로써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는 일부 사건에 대해서조차 인력이 부족하게 만드는 그런 조치를 취했는데 거기서 더 또 한 가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직접 수사부서라는 부서의 문제가 아니고요. 부서의 부장은 있죠. 그럼 그 다음에 그 부에 검사들을 배치해야 되는데 이 검사들을 어느 부처에 누구를 몇 명 배치할 것인가 그것은 예. 검사장의 권한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전국 최대 규모의 검찰청이고 모든 특별수사, 인지수사의 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중앙지검의 경우에 이성윤 검사장이 가서 예. 특별수사부서가 몇 개 남긴 남았거든요.
몇 개 남긴 남았는데 그 부처에 뭐 이번 이제 검사 정기 인사가 있었으니까 부배치가 있을 텐데 그 부배치를 할 때 가령 반부패 수사 일부에 검사가 지금 한 7, 8명 있었다 치면은 그걸 한 3명으로 줄이자라고 하면은 그거는 그 중앙지검장의 전권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3명으로 줄이면은 그 3명 갖고 할 수 있는 수사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리고 검사만 줄이는 게 아니라 그 검사를 보조하는 수사 보조 인력들, 검찰 수사관들이라든가 예. 아니면은 그 외부 관련 기관의 파견 인력들 같은 것들을 대폭 철수시켜 버리면은 그러면은 검사가 있긴 하지만은 손발이 없어서 수사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총량이 줄어드는 결과를 났거든요. 저는 아마 이번 검찰 직제 개편과 함께 이성윤 검사장의 서울중앙지검 검사 배치에서 그런 식의 수사 인력 축소가 아마 이루어질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 이성윤 예. 지검장 예. 얘기가 나왔으니까 또 안 할 수가 없는 게 예. 뭐 요즘 이성윤 관련 뉴스가 많기는 예. 많잖아요, 예. 솔직히. 근데 예전부터 보면은 이제 일단 지휘선상에서 예. 조국 지휘선상에서 윤석열 총장을 배제하자라는 얘기도 이성윤이 했다라고 지금 예, 알려지고 검찰국장 있고, 시절에 뭐 얘기했다고 하죠. 그것도 위법성이 있다라는 말도 있던데요. 근데 배제하자라는 의견을 내는 것 정도로 뭐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고요. 그건 일종의 의견이니까 그걸 실제로 실현시키려고 뭔가 행동을 했다라고 하면 그때 위법성이 드러나지만은 그냥 의견 제시 정도에서는 속칭 상대방이 어떻게 행동할지 간을 본 거니까 그것 갖고 뭐라고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는데 거기서 그 대검에서 아주 강력하게 반발을 하지 않았으면은 아마 그 방안을 밀어붙였을 가능성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 사전에 이제 예. 막았기 때문에 예, 예. 어떤 실제 행동으로까지는 이어지지 않았다. 거기까지는 안 갔죠. 예. 예. 가만히 뒀으면은 가만히 뒀으면 했을 수도 있죠. 예.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예. 유명해진 사건은 송경호 차장인가요? 예, 예. 예, 면전에서 윤석열 총장의 취임사를 읊었다. 예, 예. 면전에서 차장이 검사장한테 그걸 읽은 것은 결국은 나는 당신을 신임하지 않는다. 그런 의사표시죠. 나는 당신이 이렇게 올바른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신의 행동을 경고하는 의미에서 이런 글을 되새겨봐라 라고 했다. 그렇게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예. 상명하복의 문화가 있다라고 예.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예, 예. 저런 일이 일반적인가요? 사실은 검찰의 상명하복이라고 옛날 검사동일체 원칙하고 상명하복 그런 게 마치 군대처럼 일사불란한 조직이다라고 대외적으로 알려져 있긴 한데 검사동일체 원칙이라는 것은 모든 검사가 한마음 한뜻으로 일사불란하게 간다. 그래서 위에서 얘기하면은 절대 거절하지 못한다. 거부하지 못한다. 그런 게 아니고요. 과거에도 상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 지시를 했을 때 그 지시에 대해서 거부하고 다투고 그런 사례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 다만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의견이 일치되고 하나로 합쳐진 다음에 대외적으로 하나의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검사동일체라고 하는 거지 내부적으로 의견이 갈릴 때 서로 갑론을박을 하고 서로 심지어 큰 목소리를 싸우기도 하고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대들기도 하고 그런 예가 없었던 건 아니거든요. 예.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그동안은 뭐 내부적으로 조용히 넘어갔는데 이번에는 언론을 통해서 크게 보도가 된 것뿐이죠. 아, 관심이 많다 보니까 예, 보도된 예. 것뿐이다. 예, 예. 어떻게 보면은 검사들이 자기 상급자라고 하더라도 할 말이 있으면 또 자부심을 갖고 한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지. 옛날엔 특히 요즘 막말인데 예. 못 견뎠으면 에이 더럽다고 때려치우고 나가서 변호사하면 된다. 예.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사의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수긍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예. 오히려 내가 옳다 싶으면은 상사가 부당한 결론을 내렸을 때 서로 계속 이건 아니다라고 다투고 아니면은 사건 결론에 대해서 합의가 안 되면은 나는 못하겠으니까 이건 다른 검사한테 시켜라고 재배당을 해서 다른 검사가 사건을 처리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하지 무조건적으로 이걸 하면은 이해하고 시키는 대로 하는 검사는 오히려 숫자가 적었죠. 아, 그러면은 지금 뭐 결국엔 인사학살을 하던 뭘 예, 하던 예. 실무에 있는 검사들은 계속 수사할 것이다라고 예. 볼 수 있겠네요. 그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실무에 있는 검사들 중에 대부분은 현 상황이 잘못됐다고 믿고 있고 그리고 내게 이런 일이 주어졌을 때 나는 부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고 내가 검사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내 소신을 따라서 올바른 결정을 하겠다는 후배들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저는 뭐 그게 다수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암만 그 인사를 통해서 수사를 막으려고 해도 열심히 수사를 해나가긴 할 건데 다만 걱정되는 것은 일부 좀 능동적으로
영합하려는 그런 검사들이 몇 있긴 있으니까요. 그 사람들과 또 그 다음에 직제 개편하고 그 다음에 인사 그리고 또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검사의 수사권이 대폭 약화됐기 때문에 그 약화된 수사력으로 과연 제한된 기간 내에 바라는 결과가 나올 것인가, 그 부분은 굉장히 좀 우려가 되는 바가 있습니다.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하나 조금 이따가 여쭤볼 예. 게 있고요. 예. 일단 이성윤 얘기를 좀 마무리를 예. 하자면은 이번에 결재를 안 하고 묻어뒀다가 예. 문제가 지금 터졌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뭐 문제야 터지는 거야 당연한 예. 일일 것 같은데 예. 이례적으로 또 법무부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또 나섰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이런 게 일반적인 상황인가요?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인데요. 특히 이번 추미애 장관, 제가 추미애 장관의 정확한 사용한 용어는 이제 모르겠는데, 처음에 보도되기로는 추미애 장관이 이번에 그 최강욱 비서관의 기소는 위법하다, 불법이다라고 했다는데, 사실 그분이 그 검찰 업무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 것 같고, 기소는 전혀 불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기소는 수사검사가 하게 주임검사가 하게 돼 있거든요. 주임검사 명의로 기소를 하고, 다만 내규에 따라서 주임검사가 가령 검사면은 부장, 차장, 검사장의 결재를 거치거나, 아니면은 위임전결 규정이라는 게 있는데, 위임전결 규정에 따라서 차장이 결재하거나 부장이 결재하거나 혹은 검사의 전결로 처리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기소 자체는 어떤 경우에도 주임검사가 자기 이름으로 그 공소장을 작성하고 자기 이름으로 서명 날인을 해서 법원에 접수했다면은 기소는 유효한 것이고 절대로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추미애 장관이 그 불법이라고 얘기했을 때 제 생각에는 불법이 아니라 이거는 내규를 위반한 징계사항이다라는 뜻으로 얘기하려고 했던 거라고 선회할 수 있는데, 내규를 벗어난 징계사항이다라고 선회한다 하더라도 아마 서울중앙지검 내규상으로도 일단 불구속 기소 사건은 차장 전결이고, 그 다음에 사회 이목을 끌 아주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검사장 전결이다 라고 돼 있을 겁니다. 따라서 이것은 내규상 원칙적으로는 차장 전결인데, 아마 이목을 끄는 사건이라고 분류한다면은 뭐 검사장 전결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검사장 전결이 될 수도 있지만은, 그 경우에 검사장이 결재를 안 받고 기소해서 불법이다는 아니고, 그럼 과연 검사장이 결재를 안 받았으니까 징계 대상이냐, 법무부에서 감찰을 한다는 건데, 징계 사항이냐라고 하는데, 사실은 징계 사항도 아닌 게, 검사의 지시는 없었거든요. 검사장은 결재를 안 했을 뿐이지, 검사장은 이걸 기소해라 불기소해라 지시 자체가 없었고, 그 상황에서 총장의 기소하라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총장의 지시에 따라서 차장이 전결을 기소했다면 이거는 징계 사항도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감찰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실제 감찰을 해서 뭔가 징계를 하려는 것보다는 무조건 일단 꼬투리를 잡았으니까 괴롭히겠다라는 의도가 큰 것 같지 않나 하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대검 관계자가 보도에 나온 거에 따르면은 이거 특검 가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사실 좀 충격적인 게 검사 입장에서 특검 갑시다 이런 얘기가 보통 나오는 거는 없잖아요. 그거는 저런 거죠. 그러니까 특검을 가자는 거는, 그러니까 지금 법무부에서 그 위법하다고 하니까, 아니 우리 위법한 게 없다. 우리 위법한 게 없는데 우리 당사자니까 정말 그렇게 법무부 자신 있으면은 한번 특검에서 해보자 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특검을 가자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그만큼 자신이 있다라는 생각을 이제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이 요즘 답답한 게 진짜 앞으로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수사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들을 갖고 계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문재인 정권에 대한 수사는 일단 기본적으로 아직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할 수 있는데, 공수처가 설립되는 게 올 7월쯤일 텐데, 그러면 이제 그 준비 작업을 미리 할 거고, 그다음에 거기서 시행령, 시행규칙 같은 게 나오고, 그 조직 설립, 그다음에 인원 선발, 그런 절차가 있을 텐데요. 그 절차가 있어서 실제로 공수처가 업무를 개시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그런 겁니다. 그 공수처에서 검찰에서 수사하던 사건을 가져와라 하면 가져가야 되고, 그다음에 검찰에서 공직자 관련 사건이 인지가 되면은 인지됐다고 공수처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위헌 논란이 굉장히 강하고 실제로 저는 위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위헌은 위헌인데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기는 굉장히 어려운 게, 왜냐하면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으려면 당사자 적격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당사자 적격이 있으려면은 그 조항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사람이 나타나야 되고, 그 조항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사람은 결국 어떤 사람이냐면 검찰에서 수사를 받다가 사건이 공수처로 넘어가서 공수처의 조사를 받게 된 사람. 그러네요. 외에는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이 수사 단계에서 또 위헌 심판을 청구하기 좀 어렵고요.
아, 그러네요. 판결이 다 나야... 기소가 되면은 법원에다가 위헌 심판 제청을 해달라고 하거나 예. 아니면은 수사 과정에서도 뭐 위헌 심판 청구를 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그렇게 되려면 그건 까마득하게 빨라야 뭐 한 올 10월 와. 그리고 그렇게 그 후에는 헌재에서 금방 결정을 내려주지도 않고 그리고 또 헌재 구성원 자체가 좀 정부에 좀 친한 사람들 위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게 진짜 위헌이라 하더라도 위헌 결정이 나올 것인가는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가 만약에 7월에 발족하게 되면은 그 후에는 검찰이 현 정권을 수사할 방도가 없어지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 생각은 사실은 두 가지 정도의 대안이 있는데 첫째는 올 4월 총선에서 만약에 야권이 승리를 하게 될 경우에 야권이 승리해서 과반수를 넘게 되면은 그 야권에서 공수처 법안 폐지 법안을 만들어서 네. 공수처를 폐지하는 그 방안이 현실성이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것도 시간상으로 좀 약간 좀 촉박합니다. 왜냐하면 4월에 총선이 있어봤자 그 임기는 이제 5월 말까지 가고 6월부터 이제 국회가 구성되는데 6월에 국회를 구성해가지고 법안을 상정해서 암만 뭐 빨리 처리한다 하더라도 공수처 설립 전에 법안이 처리되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방안이 장기적으로는 대책이 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그 올바른 대책이 되기는 좀 부족한 면이 있고요. 예. 그보다 제가 사실 검찰이 기대하는 것은 공수처 법안에 검찰이 사건을 인지하면 보고를 하고 보고한 다음에 공수처 요구에 의해서 사건을 공수처에 송부하게 돼 있는데 그런 경우에 그 조항을 안 지켰을 때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아, 지금 현재 처벌 규정이 없나요? 예.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제 생각엔 검찰이 고위공직자 사건을 인지하더라도 공수처법을 어겨서라도 공수처에 보고하지 말고 그 다음에 수사 과정에서 이첩 통보를 하더라도 이첩 통보에 대해서 이첩을 해주지 말고 네. 그렇게 해서 수사를 하면서 그러면 공수처에서는 그 수사 검사를 아마 뭐 직권남용이나 그런 쪽으로 입건을 하게 될 거예요. 예. 그러면 직권남용을 입건을 당해서 수사를 받더라도 그건 오히려 어떻게 보면 자랑스러운 일일 수 있으니까 그런 조치를 통해서 검찰이 계속 수사를 해나가는 것이 정권의 비리를 수사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아니, 정말 새로운 아이디어. 저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아이디어인데 정말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공수처법에는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에 검사가 본인의 명예를 걸고 그냥 불구덩이에 뛰어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저라면은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야, 기계가 아니, 기계가 있어야 되는데. 기계는 아닌데. 아니 근데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비분 관계하셔서 그만두셨잖아요. 어떤 분들은 그냥 검찰청에 남아서 같이 싸우는 게 낫지 않냐 이런 얘기들을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뭐 사실 제가 그 근무한 부처는 고검이기 때문에 고검에서는 일선 지검에서 불기소한 사건들에 대해서 뭐 그것도 물론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제 경우에는 그 지검이나 지청에서 이제 무혐의 처분을 해서 올라온 사건들을 보면은 그 중에 10건이 오면 그 중에 한 4건 정도는 이제 같이 재수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남들보다는 좀 비율이 높았는데 그런 것들이 또 그런 일을 할 사람도 필요하고 자리마다 다 중요한 일이긴 한데 저는 뭐 그런 일을 제 생각에는 또 어느 정도 충분히 해온 것 같고 또 이제 정년도 이렇게 많이 남진 않은 상태에서 이제는 좀 더 현 정부의 부당함을 현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결국은 한 당파의 장기 집권을 위한 독재 체제의 구축에 가깝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면을 검찰 내부에서 검사로서의 일을 하는 것만 충실히 하는 것만으로 그런 일을 충실히 하는 것만으로 그런 데 대해서 저항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이제 후배들도 있는데 제 경우에는 이제 뭐 다 일선에서 물러나서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보다는 이제 좀 더 다른 방면으로 이제 나라에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제 사표를 내고 나오게 된 겁니다. 아니 사실 저도 연설하시는 거 보면서 정말 감명을 받았고 여러분들이 진짜 관심을 쏟아 주셨는데 혹시 국회에서 일하실 생각은 없나요? 그건 뭐 제가 하겠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거 뭐 주위에서 뭐 그렇게 하라고 말씀해 주신 분도 없고 저도 뭐 그냥 일단은 변호사 업무를 열심히 하면서 변호사 지금 사무실 준비 중인데요. 그 사무실에서 한 2월 초쯤에는 이제 개업식을 하고서 일단 저한테 주어진 업무를 열심히 하면서 그 외에 사회에 도움이 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것저것 열심히 알아보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중요한 게 어쨌든 공수처법을 폐지하는 것도 장기적으로는 필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4.15 총선에서 승리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역할 정말 잘하실 것 같은데 너무 겸손하게 얘기하시니까. 뭐 훌륭한 분들도 많고 또 제 경우에도 뭐 꼭 뭐 그 길만이 옳은 길은 아니고 뭐 그러니까 뭐랄까 주어진다면은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게 그런 것들은 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또 계시니까요. 그렇죠. 그렇기도 하고 이게 또 특히 총선도 총선이지만은 그 후에도 사실은 우리 자유우파의 그 본질적인 가치를 함께 이루어 나갈 분들이 많이 모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과 함께 우리 진짜 올바른 가치를 우리나라에서 계속 유지하고 거기 따라가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안 하시겠다고는 안 하네요. 예, 혹시 주어진다면 하겠다라는 말씀인데요. 제가 왜 그 말씀을 꺼냈냐면요. 지금 공천에 대해서 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짜로 싸울 사람, 그리고 아까 자유우파의 가치를 얘기했습니다. 공직에서 그만두자마자 자유민주주의, 헌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대한민국에 그렇게 잘 많지가 않습니다, 요즘에. 공직에서 그만두자마자 투사로 변신한 사람, 단상에 올라가서 처음 하는 연설인데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준 사람,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주변에서 아무 얘기를 안 하고 있을까요? 아마 자기가 하고 싶어서 그런 거겠죠. 이렇게 임무영 변호사처럼 훌륭한 사람들 많이 추천해서요. 꼭 국회의원이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4.15 총선 과정에서 목소리들을 높여야 되는데 이렇게 훌륭한 인재들 그냥 밖에서 놀게 두는 정치권, 제가 봤을 땐 좀 문제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임무영 변호사, 전 검사죠. 박수 많이 부탁드리고요. 대한민국 4.15 총선에서 승리해서 공수처법 없애버리는 그날까지 열심히 화이팅하고 달려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새로운 아이디어, 검찰에게 드리는 말씀 나왔습니다. 아주 중요한 아이디어인 것 같은데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공수처법에는 처벌 조항이 없다. 그러니까 검사들 자부심 갖고 자존심 갖고 그냥 계속 수사하면 된다. 직권남용 걸리면 어떠냐? 감옥 한번 가면 되지.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정말 대한민국 그래도 조금 희망이 보이는 듯합니다. 저희 신의 한 수도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1877-1477 정기 회원 가입 그리고 유튜브 회원 가입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신의 한 수의 구독,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신의 한 수의 큰 힘이 됩니다.